자, 다시 한번 G7으로 좀 돌아와봐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이번에 이제 히로시마 이제 평화공원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참배를 했는데 이걸 굉장히 우리는 윤 대통령 또 대통령실을 높게 평가했단 말이죠. 네.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 희생자 중에는 뭐 징용공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다시 또 사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국내에 와서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했던 걸 이어서 계속의 진정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유령비에 기시다 총리랑 같이 간 것 자체는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그 일본에 의해서 끌려간 그 우리 동포들이 거기서 정말 그 3만 명에 가까운 우리 동포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폭 희생자들이 그런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위령비도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80년대, 90년대 그런 원폭 희생자들과 연대해 가지고 운동을 할 때 일본의 우익들은 히로시마 공원에 한국인 희생비, 위령비를 들여놓는 것 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는 히로시마 공원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였죠. 근데 이제 히로시마 공원 안에 있고 거기 한일 대통령이 같이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일본의 이 태도입니다. 일본의 태도는 일본의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기시다 수상은 이제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시다 총리는 지역구가 히로시마입니다. 히로시마죠. 3대째 이제 히로시마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차 대전 때 이 피폭을 당한 희생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겠다. 히로시마의 어떤 히로시마 출신 정치인답게 핵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자 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원폭 피해국이다. 특히 히로시마 원폭 투하됐던.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떤 그 기시다 수상의 기시다 총리의 그 히로시마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우리 유령비에 참배한 게 증정성이 있으려면은 일본이 어떤 가해 국가로서 한국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야 됩니다. 그냥 뭐 과거에 서울에 와서 뭐 가슴 아프다고 말했던 거 그거는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으로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누구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지 정확히 얘기도 안 했죠. 이번에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배를 한 다음에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사실 없었고 이제 정상회담 가운데서 우리가 그 용기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기시다 총리 뭐 평화를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총리는 피해자 국가로서 피해자로서 이 일본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한국인 유령비 참배하는 것도 저는 외교적으로 아주 잘 배치한 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그 한국인 원폭 희생자 다수가 3만 명 중에 대략 2만 명 가까이는 강제 동원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을 해야죠.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가지고 희생당한 그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뭔가 언급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번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어떤 희생자로서의 일본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기시다 총리의 노련한 외교술이 이번에도 발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폭 피해국이라고 하지만은 왜 원폭 피해를 당했는지 이거부터 사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그렇죠. 되고 우리 이제 희생자 뭐 추모하는 그 위령배 앞에서 참배를 했다고 하지만은 왜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이 거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것도 다 돌이켜 보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메시지를 내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그게 전제가 돼야지 이 스토리가 맞는 건데, 세기가 맞는 건데 그건 딱 빼고 원폭 피해국이다, 원폭 피해 당했다, 희생자들이 있다, 그게 참배한다. 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강제에 동원한 중용으로 끌려간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과거에 아베 총리가 했던 말 그대로 식민지 시절에 뭐 조선인들 뭐 여기 와서 노역하는 뭐 이런 제가 지금 오딩이 정확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제목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제 동원 여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말하는 것도 역대 일본의 내각과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역대 일본의 내각에는 내각 입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한없이 사과만 해라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사과가 지금까지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대 내각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과하고 나서 그다음에 곧바로 이를 뒤집는 행동이나 이를 뒤집는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말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내각이 그랬습니다. 사과하고 나서 바로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하거나 바로 이를 뒤집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이 뭐 62차례인가 사과를 했는데 계속 사과만 하라는 말이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본의 논리입니다. 그 일본이 만약에 62차례 사과를 했다면은요, 일본은 120차례 이 사과를 뒤집는 말과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이 쭉 이르기까지 취임 초에 박근혜 대통령만 빼놓고 다른 모든 대통령들은 취임 초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성과를 낸 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었고요.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사과라고 알려진 대표적으로 김상 대통령이 알려진 뭐 무라야마 다마라고 있습니다. 근데 무라야마 다마를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일본 내각에서는 한국이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 덕택에 식민지 지배를 받아가지고 성장했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뭐 모든 역대 일본 내각들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는 노력에 발맞춰 가지고 사과를 하는 듯 하다가 바로 그 뒤로는 일본 독도 문제라든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교과서 왜곡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을 다시 이제 거론하고 심지어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또 바로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일본의 역대 내각이 사과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곧바로 사과를 뒤집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했는데 곧바로 말과 행동을 뒤집으면은 어떻게 이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 사과를 했다는 점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0여 차례 사과를 했는데 언제까지 사과만 하란 말이냐?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를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본이 62차례 사과를 했지만은 사과 후에 또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당연히 만들어 나가야 되지만 과거에 일본이 사과했던 것들에 대한 진정성이 없으니까 그런 의문을 우리 국민들이 안 가지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해왔다면 이걸 그냥 이렇게 뭉개면서 사실 이 수출 관련된 쟁점, 공방이 생긴 것도 일본이 이걸 우리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이제 바로 그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른바 이제 우리에 대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또 지소미아로 또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일본의 태도를 보면은요, 명백히 어떤 강제 동원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배제를 했지만은 그래서 일본이 바로 이런 어떤 정치 문제, 경제를 연결시켜가지고 대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소미아로 대응을 하니까 어떻게 또 그런 경제 문제를 가지고 또 군사로 대응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완벽한 내로남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일본의 태도, 일본 역대 내각의 태도들을 본다면은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일본의 역대 내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뭐 좀 품위 있게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네, 우리 전 상상 속에 아시아권에서 상상 속의 동물 중에 교라는 동물과 활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교? 네, 교라는 동물이 있고 활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저는 일본의 이런 방금 말했던 그 강제 동원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화이트리스트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닌 것처럼 말하거나 또는 사과를 해놓고 곧바로 또 이를 부정하는 말을 해놓고 우리는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 이렇게 말하거나 이러한 어떤 일본의 태도들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그런 상상 속에 나오는 교나 활과 같은 동물들을 연상케 한다는 겁니다. 교나 활과 같은 동물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품위 있게 말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한번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품위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